안녕.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13쪽에 있는 엘니뇨와 라니냐 관련한 문제들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차근차근 우리 따라가 볼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해수의 이제 용승과 침강을 알기 쉬운 문제라서 넣어봤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사실 했죠. 자, 그림 가와나는 지속적으로 바람이 부는, 자, 지속적으로 바람이 부는데 북방구래요. 자, 사실 여기서 뭘 써야 되냐면 에크만 수송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는 건 거죠. 네, 제가 수업 때도 얘기해드렸지만 에크만 수송이란 단어 자체는 지구와 원에서 쓸 수 없다. 하지만 그 개념은 사용한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 북반구니까 항상 오른쪽이라는 개념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바람의 오른쪽으로 간다. 그럼 가에서 보면 바람의 오른쪽으로 물들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고, 나에서는 바람의 이동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물들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그럼 가와 같은 경우에선 여기 있던 물들이 이동을 한 거니까 물이 여기는 없어질 거예요. 그럼 얘를 채워주기 위해서 무슨 짓들을 해야 되냐면 올라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용승, 즉 연한 용승의 사례가 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던 물들이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에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려와요. 침강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역, 용승이 일어나는 것은 가이다. 맞는 얘기죠. 다음 니은, 가의 해역에서 나의 해역보다 플랑크톤의 양이 적을 것이다. 자, 이 플랑크톤의 양이라고 하는 것도 또 정리를 해야 되죠. 플랑크톤의 양은 사실상 이제 용존산소 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용존산소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얘가 많다라고 하는 건 뭘 할 수 있냐면 수온이 낮다라는 개념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플랑크톤의 양이 많다 이 얘기는 수온이 낮다를 알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가가 용승에 의해서 수온이 낮아지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이 양이 적다라고 하는 이 보기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수온이 낮은 곳을 찾아라 라는 문제니까. 디귿, 가는 나보다 서늘한 기다. 당연히 수온이 낮아졌으니까 서늘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5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제 용승 침강과 관련된 문제인데 항상 체크해야 될 게 북방구라는 거예요. 북방구에 위치한. 왜냐면 북방구여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해수들이 이동한다 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숫자들을 체킹하시면 돼요. 숫자들 뭐예요? 가운데로 갈수록 지금 고기압인 거죠. 그러니까 고기압 중심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고기압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계 방향으로 뭐예요? 불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라는 것만 좀 체킹을 해둡시다. 이렇게 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시계 방향에 대해서 해수는 어떻게? 오른쪽으로. 얘에 대해서 오른쪽이니까 물들이 이런 식으로 모인다라는 거죠. 그럼 물이 이 가운데로 모이게 될 거니까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 바로 침강이 일어나겠다.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제가 떠올라고 했냐면 우리 그 참고로 정리를 하면 고기압하면 무슨 기류? 하강 기류잖아요. 내려가는 이미지죠. 내려가는 이미지. 침강. 이렇게 좀 같이 연결을 시키세요. 내려가는 이미지로. 반대로 저기압이라고 한다면 올라오는 이미지를 떠오르면 되겠죠. 그럼 기압. 중심에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간다. 맞죠?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 니은 표층의 수는 A에서 주변부 방향으로 이동한다. 자, A에서 이 중심부에서 바깥으로 가냐는 말이니까 틀린 거죠. 반대예요. 주변부에서 A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디귿 용승이 일어난다. 틀리죠. 침강이 일어납니다. 침강.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3번. 자, 그림은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해수의 연직 당편을 본 거다. 점선은 평상시 해수 경계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강하냐 약하냐에 대한 부분. 여기 약한 무역풍, 여기는 강한 무역풍을 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 번만 정리를 합시다. 엘니뇨라고 하는 개념. 자, 제가 딴 것보다도 엘니뇨다 하면 어떻게 정리를 하고요?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화돼서 어느 지역? 동태평양 지역의 수온이 오른. 이게 그 엘니뇨라는 사전적 정의예요. 정의니까 요거를 좀 기억하셔요. 약하니까 가가 엘니뇨가 될 거고 나가
라니냐가 되겠죠. 자,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자, 1번 가는 엘니뇨, 나는 라니냐다. 맞는 얘기고요. 우리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예요. 자, 가는 나보다 동서의 기압차가 작다. 자, 동서 간의 기압차든 수온차든 뭐 해수면 높이 편차든 항상 이 동서 간의 차이는 어디가 가장 크다? 라니냐. 그 다음이 평상시, 그 다음이 엘니뇨다. 이게 뭐 편차를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가는 나보다 기압차가 작다라는 얘기도 맞는 얘기일 거고요. 일단 가에서 페루 연안. 자, 이 페루 연안이 뭐예요? 자, 이 그림에서 봅시다. 항상 태평양을 기준으로 줬을 때 오른쪽이 뭐 동쪽, 왼쪽이 서쪽. 여기도 헷갈리니까 써주시고. 그럼 페루 연안인 건 동쪽을 의미해요. 그러면 동쪽에서 홍수가 발생하냐? 자, 이 수온이 상승하는 현상 때문에 뭐예요? 기압이 떨어지죠. 그래서 강수량이 어떻게 돼요? 강수량이 늘어난다. 뭐 이런 개념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4번 나에서 페루 연안의 따뜻한 해수sun이 얼마냐. 이 그림 보시면 보이죠 바로. 네, 맞는 얘기고요. 나에서 페루 연안의 표층의 용존산소량이 적어지다. 자, 용존산소량이라고 하는 거 아까 위에서도 했습니다. 어떨 때 얘가 적어져요? 네, 수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라니냐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용승이 강해지기 때문에 수온이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그린 가와 나는 평상시와 비교한 라니냐와 엘니뇨의 기울, 시기를 기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얘도 이런 거 나오면 자, 여기도 역시나 태평양이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뭐? 동, 왼쪽이 서.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뚝 잘라서 오른쪽을 보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중심부부터 오른쪽을 보시면 돼요. 여기 봤더니 습하고 따뜻해졌습니다. 뭐예요? 엘니뇨구나. 바로 판단이 가능하죠. 이게 아직도 안 된다면 앞에 엘니뇨 개념부터 다시 정리하고 오셔야 돼요. 자, 그다음 나도 보시면 뚝 잘라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이 건조하고 서늘했어요. 평상시보다 뭐예요? 라니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럼 1번 A역의 강수량은 가일 때 더 많다. 자, 여기서 A는 서태평양이죠. 서태평양은 동태평양과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엘니뇨일 때 동태평양이 습하니까 서태평양에서는 더 적을 수밖에 없겠죠. 가일 때 더 많은 게 아니죠. 네, 나일 때 더 많다. 다음 2번 남적도 해류는 자, 이 남적도 해류라는 친구, 요 친구가 바로 누구 때문에 생기는예요? 얘가 바로 무역풍 때문에 생기는 친구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더 강하다라는 얘기는 자, 이 남적도 해류가 강하다는 얘기는 무역풍도 강했다 이런 얘기니까 2번이 벌써 정답이 나왔네요. 자, 2번. 다음 3번 A역에서 상승 기류는 자, 이 또 서태평양입니다. 가일 때 강하냐? 자, A 습하고 B가 많이 와야 상승 기류가 강한 거죠. A일 때 더 강한 층은 가가 아니라 나가 될 거예요. 자, 다음 4번 B예요. 이번엔 동태평양이에요. 동태평양이 따뜻한 해수층은 아까 앞에 문제도 생각을 해봤지만 이 따뜻한 해수층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서 더 두꺼웠어요? 네, 라니냐일 때 엘니뇨일 때 더 두꺼웠죠. 네, 어디에서? B해역에서를 묻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중요해요. 위치. 자, 그랬을 때 나일 때 더 두껍냐라고 물어보니까 얘는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동서간, 동선 A, B가 동서간이니까 해수면 높이 차는 가일 때 이거 계속 반복이죠. 라니냐일 때 더 크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조금 빠른 친구들은 적절히 좀 보시면서 스탑도 하시고 복습도 하세요. 자, 그림은 동태평양 적도 부분에 자, 여기서 저는 중요한 포인트가 얘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 있는 자료들은 다 뭐예요? 동태평양의 자료를 준 거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건 거죠. 그대로. 엘니뇨가 만약에 동태평양에서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럼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한 번만 정리합시다. 수온이 올라갑니다. 또 강수량이 많아져요. 자, 강수량이 많아졌다는 건 기압은 내려갔다는 얘기인 거죠. 자, 다음 또 해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돼요? 네, 상승하죠. 다음 수온 약층의 깊이는 상승하죠. 네, 또 뭐 있을까요? 뭐 용승은 어떻게 돼요? 약해진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네, 요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면 뭐 틀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게 강수량 편차랑 수온 약층의 시작 깊이 편차래요. 아하.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애들을 체크하면 되는 거야? 강수량이랑 지금 이 수온 약층의 깊이. 요거 가지고 같이 해석을 하면 되는 애들이네. 자, 그랬을 때에 A, B, C 시기를 봤을 때 A하고 B 시기를 보시면 지금 색깔 자체가 좀 어둡죠. 자, 어두우니까 편차가 어떤 애들? 플러스인 애들이 있었다는 강수량이 많아졌고 수온 약층의 깊이도 어떻게 됐대요? 어두운 애들이니까 플러스인 애들이 좀 있었대요.
그럼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자, 많아지고 뭐예요? 엘니뇨였구나. 여기도 엘니뇨였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둘 중에 색깔이 A가 더 진하죠. 그러니까 A 쪽이 조금 더 뭔가 편차가 심하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크게 일어났던 애들인 거지. 플러스 크게.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엘니뇨가 발생했던 강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 자, 강도라고 써볼까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세게 일어났냐를 비교해보면 A가 B보다 강하게 일어났음도 알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엘니뇨가 더 세게 일어난 게 A다. 자, 그래갖고 C를 보면 C는 어때요? 좀 색깔이 흐린 부분에 가 있죠. 얘는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있네요. 자, 얘는 라니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엘니뇨 아니면 라니냐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강수량은 A가 B보다 많다. 자, A가 B보다 지금 강수량 편차가 더 얘가 플러스가 크고 얘 플러스 조금밖에 없잖아요. 맞는 얘기죠. 다음 니은 용승은 C가 평년보다 강하다. 그쵸? 용승은 라니냐 때 강하니까요. 다음 디귿 평균 해수면의 높이는 A가 C보다 높다. 자, 여기서 말하는 평균 해수면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예요? 동태평양에서를 묻고 있는 거니까 평균 해수면 높이 높죠? 네, 맞는 얘기네요. 정답은 5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 잘 따라오고 있죠? 좀만 화이팅 해봅시다. 자, 6번입니다. 6번. 자, 좀 어려워 보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은 어디? 동태평양. 그럼 얘는 뭐 깊이 이런 거 뭐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동태평양에서 일어나는 변화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거기도 뭐뭐 거래요? 수온 편차래요. 아하. 그럼 동태평양에서 수온이 대체로 뭐예요? 여기는 플러스 값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죠. 그럼 동태평양의 수온이 여기는 올라간 곳인 거고 얘는 수온이 떨어졌네? 그럼 여기가 뭐예요? 얘가 엘니뇨네? 얘가 라니냐네?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끝. 자, 그럼 기억. 가는 엘니뇨냐? 맞는 얘기죠. 다음, 니은. 용승은 나일 때, 가 때보다 강하냐? 맞는 얘기죠. 다음, 디귿. 나일 때 해수면의 높이 편차는 마이너스다. 네. 맞는 얘기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 엘니뇨 라니냐에서 특징을 비교할 때 항상 기압만 좀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기압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이. 그래서 이 수온을 좀 기준으로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7번입니다. 와,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림가는 동태평양 적도 해역과 서태평양 적도 해역의 시간에 따른 해면 기압 편차를, 그러니까 이 가 그림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동과 서를 동시에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누구? 동태평양. 얘만 관심사를 가지면 돼, 이것만. 그럼 동태평양을 보니까 실선이네요. 실선.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네, 실선인 것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좀 줄여서 표현할게요. 자, 그랬을 때 A 시기를 보니까 A 시기는 지금 기압 편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기압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동태평양에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B는 지금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죠. 얘는 기압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압이 동태평양에서 떨어졌을 때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엘니뇨 시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올라갔을 때 A가 라니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모르면 자료 정리가 안 된다. 자, 여기서 A, B 찾았습니다. 지금 라니냐, 엘니뇨. 자, 그렇게 하고 나는 가의 A와 B 중 한 시기에, 그러니까 라니냐냐, 엘니뇨냐 중에 한 시기에 깊이에 따른 수온 편차를 나타낸 거랍니다. 선생님 깊이 너무 복잡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수온을 나타낸 건데 깊이에 따라 나타낸 거야. 자, 근데 어디지요? 태평양 전체래요. 태평양 전체가 나오면 항상 오른쪽이 뭐? 여기가 동, 여기가 선가. 그러면 똑같이 잘라서 오른쪽을 봤더니 뭐예요? 플러스 값인 거죠. 평상시보다 수온이 뭐했다? 올라갔다. 그럼 얘는 뭐다? 엘니뇨다. 여기랑 연결을 시키면 B 시기의 것이다.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 나는 B에 측정한 것이다. 맞는 얘기네요. 그다음 니은. 적도 부근에서 자, 서에서 동을 뺀대. 이거 서에서 동을 뺀. 근데 이거 어차피 요 값 자체가 좀 큰 데서 작은 거를 항상 이렇게 평상시 때 빼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동서간의 편차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동서간의 편차구나. 이거 항상 언제 크다고요? 라니냐가 항상 크다고요. 자, 그럼 A가 B보다 크다. 맞는 얘기죠. 됐죠? 그리고 끝까지 A, B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적도 부근에서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을 분해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은 A가 더 크냐. 자, 요거는 사실 요 가라는 자료에만 봐도 좀 더 쉽게 알 수 있죠. 라니냐일 때, 자, 요거 해봅시다. 자, 라니냐일 때는 동태평양의 평균 해면 기압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서태평양은요? 마이너스죠. 엘니뇨일 때는요? 여기 떨어지고 올라가죠. 그럼 지금 전체 값, 요 값 자체가 언제 커지는 거야?
분자가 커지고 분모가 떨어질 때 커지겠지 뭐.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기억니은 디귿 5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요거만 잘 판단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두 문제 남았네요. 자, 8번입니다. 얘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예제로 연습을 했던 거긴 하지만 자, 엘리노 아저씨는 태평양입니다. 역시나 얘도 태평양 자료를 줬기 때문에 어디? 뚝 잘라서 오른쪽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동태평양이구나. 좀 정리하시고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를 줬답니다. 요것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한 번만 복습을 해드리면 적외선이라고 하는 건 얘가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자, 적외선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왔다. 그럼 뭘 알려주냐?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지구상에서 온도가 높으려면 고도가 낮아야 돼. 그럼 고도가 낮다라는 건 뭐냐면 지면에 가깝다라는 얘기가 되거든. 즉 이거를 대기과학에서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구름의 양이 되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발달을 못한 건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값이다 라고 하면 구름이 없는 거예요. 됐죠? 근데 보니까 동태평양은 보니까 마이너스 값인 거죠. 그럼 구름이 뭐 한 거예요? 구름이 잘 발달을 했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럼 동태평양에서 구름이 잘 발달을 했다라는 걸 하려면 어떤 시기여야 되냐? 얘는 엘니뇨 시기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3단원 단어입니다. 여기는 3단원에 대한 얘기인데 얘는 3단원에 대한 얘기인데 요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구름이 그냥 많다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 심지어 써있죠? 적외선 방출 복사에는 구름 대기 지표에서 방출된 거다라고. 자, 그럼 기억 서태평양. 자, 서 나왔으니까 우리 알고 있는 걸 반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서쪽이니까 강수량이 얘가 엘니뇨 때는 적어진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 동태평양의 적도분의 해역의 용승은 평양보다 강하다. 엘니뇨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지? 그다음 디귿 적도 부근의 동쪽에서 또 동서간의 편차네요. 얘는 평년보다 작냐? 맞죠? 항상 순서가 뭐? 라니냐가 크고 평상시 그 다음이 엘니뇨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아시겠지만 이거 반대로 해석해 버리시면 지금 2번 보기랑 헷갈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자료 해석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대망의 9번입니다. 제가 여기도 어려움이라고 써놨죠. 왜 어려웠냐? 바로 이 자료를 해석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자료를 해석하는 것 때문에. 얘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좀 차분히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자, 1, 2는 물리량 X와 Y의 이제 대략적인 관계래요. 얘네 관계를 보시면 어떤 요소인지는 모르겠지만 S축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값이면 Y축도 보통 마이너스 값이다 라고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일에서는 이제 플러스면 플러스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냥 정비례 관계인 건 거죠. 그러니까 얘를 시간에 따라서 막 이렇게 움직인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엘니뇨가 발생을 했어? 그럼 엘니뇨일 때 X값의 플러스 값이었으면 Y에 올 수 있는 요소도 플러스 값이어야 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유형 2는요? 반대라는 얘기인 건 거죠. 그래서 이건 밑에 있는 예시를 좀 같이 보면서 해석하면 좋은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냐? 표는 엘니뇨 라니냐성이 일어난 태평양 적도부근에 동시에 관측한 물리량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시에 관측했을 때 유형 1이냐 2냐처럼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인 요소면 유형 1,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요소면 유형 2,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시기라는 전제 조건은 넣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동시에 관측을 한 시기가 똑같을 테니까. 이 말 때문에 그래. 동시에 관측한 이거 때문에.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냐 라니냐 시기냐 할 때 동시에 관측한 애들이 서로 1번이냐 2번이냐 요 관계를 보고 싶다는 거지. 자, 그랬을 때 한번 보자고요. 그냥 예를 하나 들게요.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그냥 엘니뇨라고 해봅시다. 엘니뇨. 자, 엘니뇨일 때 동시에 관측 짠 했어요. 그래서 X 값에는 내가 동태평양에서 여기도 또 표시해야죠. 동태평양에서 구름량인 거죠. 자, 엘니뇨일 때 동태평양의 구름량 어떻게 돼요? 플러스 값을 갖게 됩니다. 많아지니까. 자, 그래 놓고 자, 서태평양에서 동서간의 편차네요. 자, 엘니뇨일 때 어떻게 돼요? 엘니뇨가 가장 작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겠죠. 엘니뇨일 때 마이너스. 자, 그럼 같은 시기 라니냐라고 해볼까? 라니냐일 때 구름 편차는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거든요. 여기는 라니냐일 때 제일 값이 커야 되니까 플러스가 될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얘끼리 서로 같은 시기에 관측을 한 거고요. 얘끼리 같은 시기에 관측을 한 건 거죠. 그러니까 얘는 x가 플러스일 때 y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일 때 y는 플러스 이런 얘기가 나요. 유형 몇이에요? 유형 2가 돼야 된다는 건 거죠.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B도 한번 해볼까? B.
자, 동서간 또 동서간의 편차야. 그럼 얘도 역시나 엘니뇨일 때 마이너스고 라니냐일 때 플러스일 거란 말이지. 그럼 얘는 엘니뇨일 때. 자, 워커 순환이 뭐야? 평상시에 돌고 있는 그 기압에 의한, 그 바람에 의한 순환이라고 했잖아요. 자, 엘니뇨일 때 어때요? 얘가 이상해진다고 했잖아요. 마이너스일 거고 라니냐일 때 더 강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됐어요? 그럼 얘도 역시나 똑같아요. 요거끼리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가 나왔고 플러스일 때 플러스가 나왔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유형몇 1이 되는 거죠. 이것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기억 A는 2이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디귿 B는 1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럼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정답은 5번이네 가도 되지만 니은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자, 뒤에 동태평양의 수온의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입니다. 자, 그럼 이 깊이라고 하는 건 엘니뇨일 때 어떻게 돼요? 더 깊이가 깊어지죠.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고 해서 이게 낮아졌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려갔어요 해서 낮아졌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깊어진 거죠. 시작하는 깊이 자체는 라니아일 때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요 기억 값에 요게 들어갈 거면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서태평양에서 해면 기압이니까 여기일 때 엘니뇨 어떻게 되지? 엘니뇨일 때 서태평양에서 자 동태평양에서 기압이 떨어지니까 얘는 서태평양에서 플러스가 되겠죠. 됐죠? 라니냐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유형 몇? 1이 합당하네요. 네, 1이 합당하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까지 좀 여러분들이 잘 된다면 아마 엘니뇨 라니냐는 어려울 게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잘 해보시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주티를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안녕.